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임팩트 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매니저 유자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행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네, 저는 바쁘신 와중에도 본 행사에 참여하시고자 귀한 시간 내어주신 참가자분들께 깊은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최하에 창업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오브 웨이커스가 주관하고 글로벌 기업가정신 네트워크가 후원하는 본 포럼은 2025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의 성과 공유회로서 글로벌 진출을 통한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금일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주간기간 성과 발표로 시작해서 협력기관 성과 발표, 올해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의 성과 발표 및 작년도 수료 기업의 글로벌 진출기 발표, 마지막으로 패널 토론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되는 자율 네트워킹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임팩트 포럼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추진 및 성과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허정혁 팀장님께서 주관기관 성과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글로벌 엑셀레이팅 참여 이후에 성과 공유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허정혁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글로벌 엑셀레이팅 지원 사업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창업진흥원 그리고 창업진흥원이 이제 주관에 전문기관으로 참여해서 저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팀 오브 웨이커스가 함께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5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올해 이제 GMAP 프로그램에 다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창업기업 20개 대표님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제 프로그램 초기부터 그리고 운영 그리고 마무리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협력기관의 팀 오브 웨이커스 대표님과 지금 오늘 오신 또 임철정 헤드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단단한 조금 기반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GMAP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GMAP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국내 창업 기업을 선정해서 국내 프로그램을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을 좀 검증하고 경쟁력을 좀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범부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지금 23년도부터 지금 25년까지 3년 동안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매번 이제 미국을 진출하는 걸 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국이었고 올해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 오브 웨이커스와 협력해서 이제 북미 지역의 서비스 플랫폼,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는 분야로 해서 20개사를 좀 선정을 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 그 성격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화 검증에 초점을 맞춰서 올해 프로그램은 좀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3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까지 좀 걸어오면서 23년도에는 정말로 저희도 처음 시작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진출에 다들 열망이 있으신 기업들을 선정해서 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때는 뭐 법률적으로라든지 문화적 이해 이런 격차들을 좀 해소하는데 저희가 목적을 뒀었고, 근데 24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 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 검증에 대한 수요들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서 그런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업화 검증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금 프로그램을 전환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각 기업별로 좀 수요들이 너무 다양하시다 보니까 좀 맞춤형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좀 심층 진단을 통해서 좀 더 맞춤형 좀 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계획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청년부 기업가 정신재단으로 이제 근거 기반으로 항상 이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금 바탕으로 수립을 했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료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 글로벌 진출 단계라든지 목표가 좀 특정되지 않고 좀 다양했다는 점이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 해외 진출 여기도 지금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시장 정보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판로 개척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부족도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라는 점들이 좀 확인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좀 발굴하거나 네트워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경쟁력을 좀 확보하는데 좀 중점을 둬서 기획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접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25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23년도, 24년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고, 최대한 좀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좀 없애고자 노력을 했고, 글로벌 진출 단계별로 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과 그리고 사업화 검증이 조금 밀착해서 좀 지원될 수 있고, 저희 그 재단과 그리고 팀 오브 베이커스 직원들이 퍼실리테이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좀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성공적인 사업화 검증 및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목표로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재 파트너 매칭 및 실증을 협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면으로 미션을 세워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아직 지금 취합 중이긴 합니다만 심층 진단은 당연히 저희가 다 모든 기업 대상으로 했고요. 현재 이제 약 한 6개월 동안 진행했던 게 POC 이제가 진행되고 있는 게 30건 이상 정도가 지금 30개 이상의 기업들과 함께 POC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한 2곳 정도가 현재 시장에 좀 적합하도록 좀 피버팅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저희의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많이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을 좀 최대한 다양한 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좀 매칭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한 530건 이상의 매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단과 그리고 팀 오브 메이커스가 함께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번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조금 같이 팀 오브 메이커스 좀 회고를 했을 때 초기부터 이제 저희의 목표를 두 기관이 좀 같이 설정했고, 소통을 굉장히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참여하시는 창업 기업들한테 좀 많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25년도까지 3년간 운영했고, 내년도에도 뭐 큰 특이 사항이 없으면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여 기업 간
피어 러닝이라든지 이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강화해서 그들 간의 좀 네트워킹도 좀 더 단단하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사업화 검증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주간기간 성과에 대한 발표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간 기간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고 이 다음에는 이제 협력 기관인 팀 오브 웨이커스와 그리고 각 기업들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을 통해서 이루신 성과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실 거고 또한 작년 기업분들도 한 분도 참여해 주셨고요. EMCT라는 이봉호 대표님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봉호 대표님은 수료 이후에 한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변화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주간기간 성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과 방향성 그리고 성과를 한눈에 들여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팀 오브 웨이커스 임철정 리저널 헤드님께서 협력기관 추진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GMAP 2025년도 사업을 청년기업가 정신재단과 함께한 팀 오브 웨이커스의 임철정 헤드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저희 성과 발표를 하기 앞서서 오늘 아쉽게도 저희 미국에 계신 대표님과 이사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조금 이제 소감 영상 보내오셨는데 그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팀 오브 웨이커스 오성환 이사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한 4개월 정도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GMAP 글로벌 프로그램을 함께한 팀 오브 웨이커스의 대표 장우석입니다. 먼저 지난 4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완주하신 모든 스타트업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GMAP의 활동 영역인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LA, 아틀란타까지 다니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자 고객을 만나고 파트너를 발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론 저희의 강한 푸시로 인해 힘들었을 텐데 모두 즐겁게 임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MOU 체결, 투자 유치, POC 진행, 그리고 비즈니스 계약까지 이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온 것을 보며 정말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갈라쇼를 준비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협업하고 또 함께 즐기던 여러분의 행복한 에너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K-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열리는 최종 성과 공유에 직접 함께하지 못해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 한 팀 한 팀의 도전이 이미 훌륭한 성과입니다. GMAP이 끝이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저와 팀 오브 웨이커스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필요할 때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고를 축하드리고 조만간 실리콘밸리나 한국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감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 운영기관인 팀 오브 웨이커스의 최종 성과 공유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오늘 다음 연도 이 GMAP 사업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기업들도 참여하신다고 해서 저희 팀 오브 웨이커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 기반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고요. 여기 저희 20개사가 다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플러그앤플레이라는 미국의 플러그앤플레이라는 곳을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파나소닉에서 헤드 엔지니어로 20년 이상 현지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일반 스타트업들보다는 그래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더불어서 저희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HR 경력에 20년 이상 있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팀원들의 경력을 합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이 세 번째 보이시는 10 years seed 라운드부터 3D 라운드까지라는 경력인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대표님 그리고 저희 팀원 대부분이 실제로 이 스타트업 씬에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들 그리고 이거 참여하신 기업분들의 네, 입장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테크와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다루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번 GMEP 글로벌 마켓 익스펜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는지 6가지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트랙을 2개로 나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는 20개 사를 선정해서 한 번에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업들을 케어하고 같이 엑셀러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10개로 총 2개의 트랙으로 나눴습니다. 그 나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얼마나 사전에 저희가 선정 그 시점에 글로벌 태핑 경험이 있는지를 기반으로 나누었고요. 상대적으로 태핑 경험이 많은 기업들과 좀 덜한 기업들을 10개로 총 20개로 나눈 것이지 사실 이 기업들의 사이즈나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허정혁 팀장님께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7개의 주관 기관이 하게 되는데 그 주관 기관이 했던 7개 트랙 중에서 저희 사업이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총 164개 기업이 지원을 하셔서 20개 선발된 20개 기업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역량면으로는 훌륭한 기업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태핑 정도랑 글로벌 진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트랙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눈 트랙이 이렇게 지금 적힌 20개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트랙을 SS 트랙이랑 RS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눈 트랙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 이제 해외에서 구성한 컨텐츠들을 구성할 때 조금 더 트랙에 특화되어 있게 커스터마이즈된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6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컬처, 로우 앤 페이턴트, 인베스트먼트, 테크놀로지 이렇게 6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로우 앤 페이턴트 부분에서 SS 트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태핑 경험 자체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 현실적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을지 이스터빌리싱 부분에 대해 집중을 했다면 RS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이미 해외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하이어링하는 절차나 비자 이슈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넣었고요. 하지만 IP 같은 경우에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트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 주제로 다룬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트랙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5주를 통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도 효율성을 위해서 기간을 3주와 2주 라운드 1과 라운드 2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운드 RS 트랙을 예로 들자면 라운드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 중순부터 말까지 3주를 진행을 하고 라운드 2가 10월 말에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거의 한 달 이상의 기간을 한국에서 보내는 기간이 있게 설계를 함으로써 라운드 1에서 현지에서 받았던 피드백을 좀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라운드 2에서 그 반영된 피드백을 가지고
조금 더 강화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운데 보이는 한국 기관에서 어떤 걸 했냐라고 보았을 때 되게 다양한 20개 기업들이 모두 다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에이블제이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로는 현지와 좀 핏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새로운 서비스로 그 짧은 기간에 피벗을 좀 해서 오셨고요. 그 필드 하이어라는 새로운 서비스 런칭해서 오셨고, 이제 뱅크엑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 모델에서 AI 기능이 고도화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으셔서 실제로 AI 기능으로 많이 탑재되어 있는 형태로 많은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오셨습니다. 이외에 여기 계시는 이제 프로보티브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그 피드백을 반영하셔서 2차 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 네 번째로는 기업들을 1대1로 저희 딥다이브로 계속해서 딜플로우를 하면서 기업들이 이 현 시점에서 처한 문제점이 뭐고 우리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을지를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다들 여기 진실의 방에 좀 불러가셔가지고 많이 얘기하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게 아마 쉬포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신 첫날부터 저희가 기업별로 1대1로 다 불러가지고 실제로 다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적어도 한 7번에서 많게는 10번 정도 저희가 1대1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11개 영역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그 스파이더 맵으로 다 그려가지고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코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경향성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기업들 한 분 한 분 한 기업을 대할 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는 뭐 자금력은 걱정이 없다. 그러면 투자자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더 연결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창업가였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때 뭐 앉으세요, 들으세요, 뭐 교육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는 실제로 나가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한 달 살기라는 컨셉으로 실제로 비즈니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스퀴즈 해가지고 우선 운영을 했었고요. 그 결과 기업분들이 굉장히 다 열심히 해주셨어요. 아침 9시에 플러그앤플레이 오셔서 아침부터 이렇게 네트워킹도 하시고 행사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교육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IR처럼 글로벌 멘토나 코퍼레이션 파트너들 대상으로 IR도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뭐 법률 전문가와도 1대1 미팅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주간 9시부터 6시까지 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진을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어서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아침 시간이 끝나고 9시에 자려고 누우면 9시 5분 정도에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대표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제 이사님 처리해 주세요. 연락이 오면 3시까지 결국엔 일을 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기로 하시고 이제 4시에 울면서 다들 잠을 드시고 다음 날 아침에 9시에 오시고 이렇게 굉장히 허슬하시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되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성과들이 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다 적진 못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에이블제이 같은 경우에는 런칭을 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번에 세이프웨이에서는 또 혁신상도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비전 스페이스나 이넨스처럼 실제로 현지 기관과 이렇게 MOU나 사업을 추진하신 곳들도 여러 곳 있습니다. 닥터테일 같은 경우에는 100건 이상 미팅하셨고요. 현지에서 하루에 막 5건, 6건씩 계속 하시면서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성과가 일어났고요. 이어서 이제 제 세션 다음에 베즐 AI랑 프로보티브에선 자세하게 조금 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발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번의 이제 프라이빗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있었고, 그리고 갈라 쇼케이스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 미션으로 드렸던 부분이 5주 동안 만났던 파트너 중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의미가 있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VIP를 한 분씩 모셔와라, 이렇게 미션을 드렸고,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빗 온리 이벤트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관계 기반으로
하고 저희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어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때 이제 다 같이 저희가 행사도 준비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저기 맨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VIP 초대하신 파트너가 우리 회사가 왜 좋은지를 설명해주는 시간들이 다 세션마다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를 하면서 네, 글로벌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MOU가 체결되기도 했었고요. MOU 세레모니를 하기도 했었고 네,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하게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성과 발표를 마치고요. 저는 사실 오늘 뭐 어디 기업이 MOU를 몇 건 했고 POC를 몇 건 했고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어떤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 왔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이제 팀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을 비롯해서 창업진흥원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올해 GMAP 프로그램 참여해 주셨던 20개 회사 대표님들과 관계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통해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신 참여 기업의 추진 및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베스레이아이 코리아의 류인태 CPO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베스레이아의 공동 창업자이자 CPO를 맡고 있는 류인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레이아이는 RS 트랙이라고 해서 라이징 스타 트랙을 한 3주, 2주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네, 훌륭하신 기업분들과 같이 해서 네,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의 경험이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네,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소개드리자면 일단 창업을 한 지는 한 5.5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고객사는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작년에 시리즈 A,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시리즈 A를 한 150억 정도 받았고 헤드카운트는 한 30명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원래 이제 시리즈 B 내년 초에 이제 시리즈 B를 받기 위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런 숫자들보다도 이제 현지에 가니까 좀 스토리로 파운더들이 자기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단 저희 회사는 그 AI Infrastructure for AI First Company라고 해서 AI First Company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AI를 가장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B2B로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거기에 이제 AI Infrastructure라고 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레이어까지 좀 담당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좀 GPU 운영하는데 비용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은 AI를 개발하는 주기를 단축시켜주는 그런 밸류 프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그냥 이야기인데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저는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학부생이었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일반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AI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GPU를 직접 제가 구매를 할 그 정도의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GPU가 없이 AI 과제를 하려면은 정말 맥북에서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을 돌리고 막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또 트레이닝 돌리고 이런 과정의 반복인데 GPU를 돌리면 이게 2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돈 많은 중국인 친구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면서 과제를 대신해주고 GPU를 빌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생각한 게 GPU를 내가 초 단위로 이제 빌려서 쓰고 쓴 만큼 돈을 내는 서비스는 그런 GPU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는 없을까? 놀랍게도 10년 전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제가 이 회사에서 MVP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GPU를 단순히 서비스를 하면은 저희는 GPU AS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위에 오퍼레이션 레이어가 있으면 GPU OPS, 그 위에서 뭐 머신러닝 모델을 버저닝하고 평가하고 배포하면 ML OPS, 그 위에서 LLM에 관련된 뭐 프롬프트 저장하고
네,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에이전트 옵스까지 이제 쭉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5년간.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2025년에는 모든 AI 퍼스트 컴퍼니가 오픈 AI 레벨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가 한국에서 뭘 했나라고 한번 회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런 다양한 엔티티랑 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카이스트 AI 대학원이니까 아카데미아에서 시작을 했지만 AI 스타트업이랑도 했고 지금 행안부 과기부랑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뭐 하나생명, 팀의 모빌리티, 뭐 현대자동차 이런 엔터프라이즈랑도 하고 있고 LIG 넥스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국방부랑도 좀 보안이 빡센 그런 기관이랑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좀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 진출을 한번 노려볼 텐데 아카데미아를 좀 잡아보자. 왜 아카데미아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아카데미아가 진입 장벽이 낮고 POC를 잘 해줬어요. 네. 그리고 또 명확한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직접 미국의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거를 좀 타겟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가치는 한국에서의 좀 유니크한 GTM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카이스트 AI 대학원을 시작으로 해서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확장을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또 추가적으로 뭐 엔터프라이즈나 AI 스타트업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그대로 미국에 가서 재현을 해보자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북미에서 탑 AI 랩에 우리가 박사생들한테 GPU를 제공해 줄 테니 그들에게 좀 피드백을 좀 받고 그리고 뭐 블로그도 같이 쓰고 그리고 페이퍼에 뭐 베슬 AI를 사용해서 뭐 논문을 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는 랩이나 대학교 단위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GPU 아스나 GPU를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랩에 GPU까지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들어갔고 네. 일단은 2025년 가을 학기만 해보자.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다행히도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바로 답장이 왔어요. 메일을 보냈을 때. 그래서 한 스탠포드 박사생 분들은 이런 좀 라이트웨이트한 리서치 파트너십 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논문을 이런 교수님이랑 준비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답장을 하나만 받아도 저희한테는 엄청난 정보값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어떤 AI 연구 주제가 몇 장의 GPU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GPU를 필요로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회를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아주 소중한 시그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박사생 분께서 교수님들이랑 미팅도 주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스탠포드에서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고 버클리에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쭉쭉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길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엑시큐션을 한 방향은 첫 번째는 그런 PhD 학생들이나 포스닥 학생들에게 GPU를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뭐 이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확장을 해서 랩 레벨에 좀 확장을 해보자. 이게 저희가 올해 이제 Q3, Q4에 잡은 목표이고요. 실제로 랩 단위에서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그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학부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확장을 해보자라는 타임라인,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들을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도 한 콜드 메일을 한 1,400개 이상을 보냈어요. 특히 좀 아카데미아 학생들, 교수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보냈고 그 중에 한 5%만 전환이 됐어요. 한 70개가 버추얼 미팅을 했고 한 15건의 그 인퍼슨 미팅을 하게 됐는데 저도 지맵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이제 스탠포드나 버클리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됐고요. 그리고 POC는 또 다시 5%.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스탠포드 메디슨, 버클리 AI 리서치 이런 데에서 그리고 파도라고 이제 팀 오브 웨이커스 장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팀과 이제 POC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두바이나 뭐 여러 컨퍼런스 참여했고 미국의 특허도 8건 출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는데 뭐 2가지만 간단히 소개시키고 있다가 패널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객 도달이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방법은 좀 타겟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연구 주제가 어떤 GPU를 필요로 하고 몇 장을 필요로 하는지,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들이 더 잘 해주는지 아니 나이 드신 교수님이 잘 해주는지 이런 파악들, 그리고 GPU 사용 패턴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학기 시작 전 뭐 랩 신규 개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타이밍에 맞춰서 아웃리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콜드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뭐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원칙을 재정의해서 하루에 20개에서 40개 보내자 뭐 이런 원칙들을 뭐 Y 컴비네이터나 이런 데서 좀 자료를 보고 이제 파악을 했었고 파운더가 직접 나서서 이거를 전면에서 실행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돌렸습니다. 뭐 링크드인 매주 200개 커넥트하고 그럼 한 30% 정도 전환되면 아폴로라는 툴을 써서 이메일을 추출을 하고 그걸 다시 헙스팟에 넣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걸 또 슬랙에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러면은 뭐 30분 내에 팔로우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원칙들을 세워서 실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응답률이나 미팅 전환율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 얘네 진짜 노력하네, 얘들 열심히 하네 이런 인식을 좀 고객사분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디테일한 내용은 이따 패널톡에서 또 자세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 청년 기업가 재단에 감사하고 팀 오브 웨이커스 그리고 오늘 이런 발표 내용들이 사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미국의 현지에 GTN 팀이 있어요. 지금도 AI 미드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류인택 CPO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로보티브 도미닉 다닌거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보티브 대표 도미닉 다닝입니다. 저는 영어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So my name is Dominic Dunninger. I'm the CEO of Provotive. I originally am from Austria. I came to Korea in 2013. I was a CTO of an Austrian software company, meaning we built a branch office in Korea, and that's how I came actually to Korea. After this, I was in charge of some projects during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I was in charge of 12 country houses, and that led actually to finding some problems in the packaging industry. What we do at Provotive is we actually solve problems in the packaging industry with AI and overall technology. Over the last 4 years, we built 3 products. We started with Packative, our marketplace. We learned a lot from them and built an ERP solution, which is going to be launched in Japan right now. And lastly, in April, we launched a service called DYP AI, which is a global first AI design service. On Packative, our first product, we launched it in 2021. We have generated more than $4.5 million in revenue over the last years. And actually, we just closed our pre-A bridge round with Japanese and US investors. So for our product for the global market for this program, we chose actually DYP. Basically, what you can think of it is a packaging design specialist that with help of generative AI generates packaging design. So this is how it looks like, or at the beginning it looked like that, where it's similar to Canva or PowerPoint or whatever tools you use for design, where with a prompt you can generate packaging design. You have a real print constructions at the end, what we call a die tool, die line, and you could pass on the file to your supplier and print it right away. But what we learned actually is it was a great product from theoretically point on the beginning. We launched in April. We had a lot of users already globally, but it wasn't really the right product for the US market.
Because our initial assumption was that brands want to actually design in-house themselves, also in the US. We also had the initial assumptions that larger company, they want to reduce their time with AI design tools. And lastly, we had the assumption that even bigger companies, they are ready to produce AI-generated design for their packaging, for their large productions. But the reality looked a bit different for us, meaning our personas in the US didn't really align with what we had in mind at the beginning. Silicon Valley is a high-tech place, everybody knows that, but it doesn't mean they really care about packaging. There are much better regions in the US for that. And lastly, we also talked quite a lot to CPGs, and they really don't trust AI yet. So this is another problem, what we didn't really think. So the biggest insights at the beginning, what we saw is AI printer design. In general, AI design is something that works already for marketing, but when it comes to print, it's just really early in the adoption phase. So there's much more educational journey needed to go ahead. So during the first week in the US, we pivoted actually. So we built this new prototype where we actually focus on a totally different way of how we use AI design for packaging. And with the idea, we thought, okay, instead of just forget about everything that we have built so far, how about we focus on the really specific needs of globalization for packaging design? So the first prototype was built within the first week of the market, of our program in the US. We spent a lot of hours, we redesigned our whole pitch. And in our pitch, we focused on actually not just about the design part anymore, it was more of like, how do bigger companies actually deal with all of these 10,000 of SKUs? And they spend a lot of money on design itself, but how do they deal with like profiling? Packaging design has to be different in different countries, but they spend a lot of focusing groups on that. And lastly, of course, the consumers are really impacted by every packaging design, but if you look into that kind of packaging design in Korea, nobody would actually buy that, which is a super famous product in California. So what we thought is if we build a profiling tool from the beginning where you can actually analyze packaging design for different markets, maybe that would help on regenerating packaging design. So we built a report tool in this first week in Silicon Valley where we actually analyze packaging design for a different region first. And based with all of these insights that we have on the report, we can then fully regenerate the packaging design based on our existing technology that we already built. So from a classical, really hippie kind of packaging design, it would come to a packaging design that would also work in Korea. So during this whole phase, we discovered a lot of challenges, of course. And I think for us, the biggest challenge from the beginning was the US looked like a great opportunity. It is a great opportunity. But it's different for each product. It's great for consumer AI products, especially Silicon Valley. But for us, just chasing the numbers didn't really work out. So we had to come up with a different solution. Also, again, Silicon Valley is a great place with a lot of great people, a lot of networking, and perfect for raising funds probably, if you're an American company, or later on maybe as well. But maybe for us, Silicon Valley wouldn't have been the best, and maybe something like Arkansas, Illinois, or something else would have been more fitting for us. And lastly, also for the right direction, instead of just thinking of like who needs packaging design from the beginning, we should have maybe asked a different question of in what aspects can actually AI help packaging and create value on this one. So for us, our vision remains the same. We want to build tools and solutions for the packaging industry itself with our solutions, what we have built. But what we learned is that we have to ask the right questions, we have to pivot, and we have to listen to the market and our customers and feedback on this one. And also what we learned from this one is we are a small company yet. Our stage is really small as well. So starting a completely new business or a pivoted solution in the US is a lot of time for us. So it's much better if we stay a bit more regional. So that's why also our fundraising was focusing around Korea.
In Asia, we have raised funds in Japan. So for us, logically, the next step is to go to Japan, figure out the market there before we go all over the globe on the other side and focus in the US more. We had great interviews. We still have some pilot projects upcoming, but everything moves much smaller, especially with large CPG brands. So again, for us, the best thing right now, and all of our technology, focus on the Japanese market, on the Korean market, scale in Asia, and then globally. That's it. Thank you.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도미닉 단인거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5년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셨던 기업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24년도 작년에 우수한 성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수료하신 졸업기업 EMCT 이봉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EMCT 대표 이봉호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는 좀 길게 했습니다. 2달 정도. 그리고 지역도 이제 아칸소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지역에 방문을 해서 지냈는데 어쩌면 저에게 굉장히 글로벌 진출의 어떤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먼저 회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로 공간의 안전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화재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로 매출은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한 1000여 개 건물에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과 베트남에 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을 열심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화재 경보 소리 따르릉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근데 그게 실제 화재였나요? 네, 실제 화재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화재 경보의 오작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건물에서 발생했을 때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딜레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를 모바일 솔루션을 이용해서 리스폰스 타임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기존의 설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조그마한 단말기 하나만 기존 설비에 붙이면 저희가 내부의 신호를 AI로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통해 원격 관제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바일 관제를 구현을 해서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장 큰 문제인 감지기의 오작동 부분도 저희가 원격으로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있고 영상 정보도 바로 가져와서 AI로 분석을 해서 실제 화재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 구독 형태로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면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요. 21년부터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미국과 베트남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즉 선진국이죠. 그리고 베트남 개발도상국 두 개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마켓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특히 이제 GMEP 프로그램을 저희가 저 아칸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뭐 듣기로는 뭐 백인들만 있고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한 어려운 곳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만 파면 다이아몬드가 막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큰 기대에 부풀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에 일단 한인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큰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을 하시는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는 15개 기업을 같이 갔는데 식당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15개 기업뿐만 아니라 뭐 현지의 교민들, 그다음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한인회, 뭐 교회 이런 여러 분들이 오셔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지역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에서 좀 굉장히 마음을 열고 오픈해 놓고 우리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작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고 여러 미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별로 기대를 못했지만 미국 현지에서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과 여기에서 실제 활동하면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영업은 어떻게 하고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아시아의 이런 상인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또 모여서 이런 네트워크 파티를 할 때에도 참가를 해서 저희의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고요.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건물의 시설 관리 또는 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관련된 네트워크가 필요했는데, 또 마침 관련해서 이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미럽에도 또 알게 돼서 초대를 받아서 가서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운더스 펀드 같은 이제 창업자 출신의 투자자들과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네트워크를 쌓고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마케팅 세일즈를 위한 여러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스타트업 크롤이라고 하는 행사, 지역 행사이긴 했지만 여기도 여러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실제 현지의 피드백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시회에도 이제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실제 미국의 고객들을 직접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사실 이 행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할 때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사실 고객을 만날 때 우리 제품이 뭐고 뭐가 좋고 뛰어나고 하는 지식적인 부분만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전시회 하는데 저희 이제 미국 직원인데 여기 저쪽에서 고객이 오면 이제 모자에 뭐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걸 딱 알아보고, 야 너 뭐 어디 팀이지? 나는 뭐 시카고 무슨 팀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스포츠 얘기를 한참 해요. 한참 하다가 그다음 고객이 얘기를 하죠. 야 근데 니네 뭐 하는데? 그럼 그제서야 이제 저희 아이템 뭐 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즉 처음에 먼저 관계 형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관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나 되고 나한테 돈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칸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뭐 예를 들면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식당, 큰 대형 식당 체인을 운영하시는 분의 사실 조카로 이제 매니징을 하시는 분인데, 마침 그때 열리는 LPGA 경기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코앞에서 실제 해외 유명 선수들이 직접 플레이하는 것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여기서 VIP 라운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18홀에 딱 퍼팅하는 곳이 내려다 보이는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하루 종일 뭐 음식과 마시는 거, 뭐 여러 칵테일 이런 것들이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는 스몰톡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가끔 조금씩 비즈니스 얘기하고, 그러면서 실제 그 이 지역에서의 VIP 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굉장히 값진 시간을 가졌고,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일반화된, 즉 잠재 고객들을 불러놓고 한 곳에 가둬놓고 하루 종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관계를 쌓고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한인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인 회장님 방문했을 때인데요. 뭐 보시면 그냥 다 동네 아저씨들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보니까 뭐 저기 FDA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의 주재원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저희가 기회와 또 다른 거기에서 연결되는 파생되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뭐 사실 이제 아칸소락 지역 자체가 좀 굉장히 시골이기도 하고 한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인들 많이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큰 집을 빌려가지고요, 거기서 매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분들을 계속 초대를 하고, 또 이제 같이 갔던 한국 스타트업 분들도 같이 초대를 하면서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한국 스타트업 분들과는 이분들 한국 스타트업들이 여러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어떤 분들을 만났고 하는 얘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우리한테도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네트워크를 소개를 서로가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현지에
사람들 현지 네트워크를 초대를 하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특히나 여기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두 달이 건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 이런 사람 필요한데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특히 미국에 원래 리커 스토어가 굉장히 술값이 싼데 거의 제가 2달 동안 한 1,000만 원 넘게 술값에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는 시간, 물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이기도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물론 아까 어떤 분께서 뭐 한국 일도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네트워킹 부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이어서 어려운 시간 보냈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 또 영향력이 있는 분들,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페더럴에서 에이전트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런 미국 정부를 공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주셨고, 또 여기 이 지역에서 한 30년 정도 사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기 시골이니까 특별히 이벤트가 없는데 대학교 풋볼이 제일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풋볼 끝나는 날이면 뭐 시내에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심지어 이런 클럽 같은 데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도 야, 나 뭐 하는데 이런 거 하고, 나 이런 사람들 찾는데 그럼 그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도시에서 하는 것과 좀 시골에서 하는 것에 좀 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노는 얘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제스터커스라고 이쪽 그 아칸소 텍사스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건물 관리를 하는 회사였고, 여기에 또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진행하게 됐고, 또 뭐 실제 소방관나 또는 뭐 파이어 마샬 이런 분들도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직접 저희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2달 기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과도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족들도 아빠를 많이 기다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미국식 네트워크가, 그림 이상이 나오는데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 가족들 기다리는 시간인데 미국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한다라는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을 소개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소개하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아이디얼 커스터머를 찾아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안전과 관련 솔루션을 하면서 저희 시스템이 도입이 될수록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글로벌을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GMEP 프로그램을 통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올해부터는 또 미국에서 매출도 나오고 하는 작은 성과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분들께 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MCT의 이봉호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창업기업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기 발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값진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무대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른 만큼 다시 힘차게 포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진출을 통한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실 모더레이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허정혁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토론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EMCT 이봉호 대표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프로보티브의 도미닉 다닌거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베슬 AI 코리아의 류인태 CPO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팀 오브 웨이커스 임철정 리저널 헤드님이십니다.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허정혁 팀장님, 저희 참가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신 다음에 바로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 및 이제 패널 토론 토크 콘서트를 담당하게 된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허정혁입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지원으로 이제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과 팀오브 웨이커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표님들 그리고 헤드님이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인사이트를 공유 주셨는데요. 본 이제 패널 토론을 통해서는 좀 더 딥한 내용들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예비 GMAP 참여 기업분들께서는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시작에 앞서서 패널 토론에 함께 해주시는 패널 분들을 한 분씩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작년 참여 기업이시죠. EMCT의 이봉호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발표가 맞춰서 네. 네. 시간 관계상 네. 네,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올해 참여 기업이신 프로보티브의 도미닉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베슬 AI 코리아의 류인태 이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오브 웨이커스의 임철정 헤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패널 토론 진행하려고 하고요. 먼저 저희 협력 기관인 팀오브 웨이커스의 임철정 헤드님께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저희 이제 GMAT 저희가 3년째 운영하는데 경쟁률이 높았지만 특히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글로벌 진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만나 보실 텐데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좀 도전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특히 주목받는 산업이라든지 분야가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문 주신 대로 그 스타트업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어떤 인더스트리 섹터가 특히 미국에서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AI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AI도 있고 베즐 AI처럼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시작하는 AI들도 있는데 일단 AI에 관련된 기술이 요즘 워낙 트렌디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로보틱스 쪽이나 그리고 뭐 딥테크나 이런 쪽으로 뭐 디펜스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쿨링테크 같은 쪽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뭐 한국이랑 그런 인더스트리는 굉장히 유사할 것 같고 그건 증권 시장과도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은 뭐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글로벌 씬에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구조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솔리드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기업의 준비 수준이라든지 다양한 좀 분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다 영향이 있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GMA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 기관이잖아요. 운영 기관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창업 기업이 GMAP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면 프로그램을 좀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선 대답 저희 답변이랑 좀 유사할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기간을 조금 나눠서 설명해 보면 이게 프로그램 지원 전과 그 프로그램 수행하는 과정 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지원 전에는 일단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을 솔리드하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를 계속 해보시는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구글이나 애플을 만나겠다가 아니라 우리 씬에서 어떤 대상을 타겟해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거 베즐 AI에서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어떻게 보면 준비라기보다는 좀 마인드셋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시도하고 필요한 피벗까지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과정이랑 그리고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이루어질 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좀 성과가 날 수 있는 걸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마인드셋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마인드셋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 연장선의 질문으로 그 EMCT 이봉호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2년 전에 참여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다시 참여하신다면 좀 어떤 준비를 하실 수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 작년에 참여할 때는 별로 준비를 못 하고 갔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닥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다시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운영사도 보니까 이제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은 관계를 쌓고 최종 의사 결정을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쌓을 때에 처음에 가서 만나서 거기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이루어지기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예를 들면 온라인, 뭐 링크드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 고객들을 먼저 몇 달 전부터 컨택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나 언제 가고 우리는 지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게 그냥 우리가 잠깐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구나, 진짜 진심을 가지고 여기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계속 컨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는 파리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5월에 파리에 갔을 때 링크드인을 한번 쭉 뿌리고 8월에 또 다시 가게 돼서 그때 또 링크드인을 뿌렸는데 아무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갈 때 다시 뿌리면서 그간의 어떤 사업이 진척 정도, 이제는 이만큼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시작을 했고 베트남도 잘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어,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내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게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만나자고 해서 조찬에 만나서 뭐 그 고객이 밥도 사고 그런 시간을 보내서, 그런 측면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수록 딱 방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딱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도 되게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끈기 있게 다들 이렇게 계속 컨택하시면서 추진 현황도 공유해 주시고 하면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추후에 언젠가는 또 그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 베스라이 류인태 이사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POC를 올해 한 5건 정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POC를 진행하시면서 처음에 세운 가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이 가설이 저희 교육기관에서 저희 기관에서는 포인트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좀 결정적인 근거라든지 뭔가 그런 배경 같은 게 있었는지, 물론 발표에서 말씀 주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POC 5건 어떻게 했냐를 질문 주셨는데, 이 GMAP 기간 동안 5건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 창업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데이원부터 미국 시장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5년 전이라면 사실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 비자 문제도 있었고, 이 제로 투 원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원에서 제로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미국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번 이상을 갔는데 그것들이 좀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좀 레버리지 돼서 스노우볼이 굴러와서 좀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전략들을 계속 수정해 나갔고, 이번에 시도했을 때는 이제 이메일을 답변하는 속도라든지 즉각적으로 이제 저희가 리치아웃했던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좀 확실한 우리가 얻어갈 건 뭐고 너네들은 이걸 위해서 이런 걸 얻어갈 수 있어라고 해줬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잘 먹혔던 것 같고, 그런 좀 언어가 주는 약간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너네들 요거 하면은 이런 거를 챙겨갈 수 있어. 네, 그런 것들이 이메일에서 잘 녹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흔히 뭐 PM 해보신 분들은 이제 NPS라고 하죠. 뭐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이거 누구한테 추천하겠냐 별점을 매기는데
거의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끝에 저희와 같은 제품을 누구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흔쾌히 소개를 시켜줬고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우리 이 POC를 좀 성공했구나, 가설이 좀 맞았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POC를 이제 성공하거나 가설이 맞았다는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콜드 메일도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이사님이나 혹시 베스라이가 갖고 있는 뭔가 특별한 뭔가 파트너를 발굴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 콜드 메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정말 그냥 살포하듯이 막 홉스팟으로 뿌린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픈조차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딱 보면 이게 템플릿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제 지인 중에 이제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간 지인이 있어서 그런 플레이북을 저희한테 좀 소개를 시켜줬고,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구나를 좀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따라서 했더니 좀 잘 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퍼스널라이즈 이메일을 하루에 20개에서 40개를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사실 퍼스널라이즈 이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한 개를 보내는데도 어떻게 보면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20개에서 40개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콜드메일을 어디까지 해봤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해서 정말 내가 1000개, 2000개 이메일을 보내봤냐, 그리고 그 할 때마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튜닝을 해서 이 온보딩을 뭐 15분 콜 잡는 뭐 CTA를 갈지 아니면 온보딩 영상을 넣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워킹하는 방식을 저희만의 방식을 좀 튜닝을 해서 잡아갈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온보딩도 마찬가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그냥 다다다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일단 질문을 던져서 이분들이 가려운 부분이 뭐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워킹을 했고, 그리고 뭐 파도라는 이제 POC 그 팀과 POC를 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LG 노바에서 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저희가 좀 한 끗 더 준비해 가자라고 해서 사실 뭐 저는 그 이제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 만에 좀 프로토타입을, 요즘 AI도 잘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워킹하지 않아도 돼. 목 API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만들어서 데모, 그분들의 약간 데모 그 세션이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제 맥북 가져가서 그 앞에서 그냥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한 끗 더 보여주자, 그래서 더 좀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과 또 콜드메일도 진짜 콜드메일이 아니구나, 뭔가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콜드메일이 나가야 된다는 점도 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프로보티브의 도미닉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발표 세션에서도 그런 말씀 주시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피벗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피벗을 하시게 되셨는데 단기간에 이런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MVP까지 개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 기회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리고 전환하게 된 근거, 혹시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Yeah. So I think it's a bit similar also to what Isanim just said before. With AI, there are a lot of things easier on like prototyping. So what happened for us at the beginning is we had some mentoring session with the team of Vikas Depio, who gave us a lot of critical deep feedback actually. And I think, of course, when you build any service, critical feedbac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So with the feedback, we interviewed some additional customers. We looked into, is this really a valid feedback? Do we have to pivot? Do we have to make a different solutions? And based on that, we decided, okay, let's give it a try. Just within 1 week, just build a prototype that is working, something to show.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It has to be something that people can test and get some additional feedback. And I think that, I think this is, in times of hackathons and everything, it's something that a developer has to do these days, and a company has to do. And
네. 제가 정확하게 다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떻든 그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선택이랑 좀 가까웠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로모티브에 영향을 많이 주셨을 것 같고, 그럼 연결돼서 그런 과정이 그 프로모티브라는 스타트업에 준 영향이 혹시 있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So, I mean, in general, when it comes to all of this pivot experience and so on, we should not be really stubborn, right? And also, companies pivot a lot. There, Netflix, Toss, all of these companies, they pivot at least like 3-4 times. So for us, with this pivot, we experienced a lot of different opportunities. We experienced some POCs out of that. It doesn't guarantee that we are right still. It's still an early stage product, and a lot of things might change still. But I think it's on the right track. And as Team of Vic has said before, I think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e mindset. Also, if you go to Silicon Valley, you have to have the mindset. You have to be ready to change some things. You have to be ready to pitch. You have to be ready to do a POC. So there are so many things of how you have to play a different playbook. People who join YC, they know about this,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if you go also to TS. 네.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린하게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글로벌 진출하면서도 린하게 움직이고 뭔가 변화에 맞게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뭐 이 내용을 넘어서 이제 이봉호 대표님이 이제 1년 전에 이제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봉호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 24년도에 지맵에 참여하시고 아까 발표했을 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크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라지거나 아니면 좀 변화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콜드메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전에는 고객들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이 뭐고 우리의 뛰어남은 뭐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디어 오더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BD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열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시작을 그렇게 안 해요. Hi John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 콜드 메일인데도.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이제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할 때도 내가 계속 내 물건을 이 사람에게 팔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미국에 이제 처음 왔어. 그리고 내 여기 시장을 잘 몰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좀 조언을 해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계속 저희 제품에 대한 전달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으로 그냥 끝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이제 미국에 처음 왔고 이제 네가 이제 내 친구가 돼주고 나한테 좀 도움을 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같이 고민을 해주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고객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저의 친구가 돼주고 저를 도와주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 GM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현장에서 2달 가까이 있으면서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결국에는 지금 다음 이제 질문들이랑도 좀 연결되기도 하고 지금 네 분이 발제해 주시면서도 다 녹아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장선에 있어서 이제 그 헤드님께 임철정 헤드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고 한데 미국에서 왜 네트워킹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방금 EMCT 이봉호 대표님도 잘 말씀해 주셨고, 네, 도미닉이랑 그리고 유인태 이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문화적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수적이다, 미국은 오픈 마인드고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실제 비즈니스 해보시다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 인트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웜 인트로를 되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콜드콜을 열어보지도 않고 콜드메일도 잘 보지도 않고 특히 세콰이어나
XSND나 이런 데도 콜드메일은 잘 확인을 안 하거든요. 한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선발되어 있는 좋은 기업들이라는 장을 깔아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배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국에 선발된 기업이고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라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에 많은 오시는 분들이 나 1빌리언 개인 투자자 이런 막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네트워킹을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시는 것들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네트워킹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늘 패널 이제 토론 사전 회의를 하면서도 도미닉 대표님이 말씀 주시고 싶은 부분이 꼭 있다라고 해서 요게 하나 포함됐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 관점에서 이제 배워온 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좀 특히 어려워하거나 낯설어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think in general, when it comes to networking, in general, Europe is more direct, I would say. You just jump right into a conversation and you're more direct. I think in Korea, everything is more scripted and prepared. Versus in the US, it's all about storytelling, I would say. You have to sell yourself, not the product. You have to sell yourself. You have to tell a story. If you cannot tell a story, it's going to be hard to keep up with the conversation. You have to be much more extrovert in the US than probably in Europe and in Korea. So I think this is the really hard challenge of like going to a table and say like, "Hi, I'm Dominic. I've building a company in Korea for the last 12 years, and that's my story, right?" But in Korea, you don't really do that. So also among our batch, I've seen the most difficult part is like going to a networking event, going to a table of like strangers, and just introduce yourself. And also what Sansoi Depani and I did at Plug and Play at the last day of the first 3 weeks, we just randomly joined this table at Plug and Play at lunch. And I think this was one of the most fun part to just, instead of just sitting with us batch people from our batch, we would just join these random people, talk, getting introduced. And I think this had some effect, especially for Beware, to get introduced to different people. And I think this is all about like also what you mentioned before, that it's about on cold mails to get introduced, but then you get introduced to other people, and it's just like building a network where you get connected to other people then. 네, 이 문화적 차이만으로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좀 극복하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할 텐데, 근데 또 이제 각 대표님들의 배경을 들어봤을 때 류인태 이사님은 그런 부분을 많이 극복하셨을 것 같고, 이유가 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유학 출신이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걸려서 해결이 되신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조언이라든지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모국어는 한국어이고 흔한 그냥 공돌이이기 때문에 그 영어를 하기는 하지만, 네, 근데 도미닉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I think I'm more extroverted when I speak English. 그냥 completely different personality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를 쓸 때면. 왜냐하면 결국 스피커업 해야 사람들이 들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고, 또 도미닉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공감 갔던 부분이 이게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품이 아직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제가 발표에서도 제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좀 스토리를 먼저 푸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뭐 스탠포드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도전을 해봤고, 제가 왜 저거를 하고 있고, 나는 왜 이 문제를 풀고 있고, 왜 너보다 내가 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희보다 더, 한국보다 경쟁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위주로 좀
네, 미덥에서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좀 직접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아까도 저희가 이제 발표하거나 하면서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허정혁입니다라고 제 소속을 밝히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근데 그 뭐 통성명은 당연히 당연히 하는데, 당연히 네. 하는데 먼저 그냥 좀 너 그러니까 AI 미더블 왔다 그러면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뭐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아니 늦게 도착했으면 내가 앞부분 빠졌는데 혹시 뭐 재밌는 거 있었어? 그런 식으로 그냥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미덥 참석할 때도 좀 약간 저는 좀 목적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뭐 채용을 할 거야. 여기서 누구랑 얘기를 해서 링크드인을 딸 거야. 뭐 그런 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좀 더 수월하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네트워킹 할 때도 네, 마찬가지로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여기 네, 청중 분들도 계시긴 한데 청중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뭐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님께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꼭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셨던 기업도 있으시고 지금 내년에 참여하실 기업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질문? 네. 뭐 한국 토크 콘서트 항상 그렇죠. 네, 네트워킹도 그렇고, 네, 먼저 이 질문하라고 하면 보통 많이 안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준비한 질의들은 패널 토론에 대한 질의 여기까지인데 혹시 네 분 중에 나는 이 얘기를 하나 꼭 하고 싶었는데 뭐 전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봉호 대표님부터 네,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베트남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나 고객이 아니라 어떤 파트너십을 할 때 특히 그런데요. 저희가 23년 6월에 미국 전시회를 처음 나가면서 거기서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진 파트너를 알게 됐고 그 사람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실제 파일럿까지 연결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 동안 제가 뭘 했냐면 8번의 미국을 가서 미국을 갈 때마다 그 친구 사무실에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23년, 24년 이제 작년 6월에 저희가 올랜도에서 다시 전시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이 친구도 거기에 오게 된 거예요. 집을 떠나서 왔죠. 저희도 집을 떠나서 왔죠.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서 보니까 이제 집 떠나서 오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가족들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POC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공격적인 얘기는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일을 안 합니다. 정말 일을 안 하고 말로만 뭘 하고 뭐 실제 뭘 하려면 움직이질 않아요. 굉장히 느립니다.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일단 뭐 파트너 정도 되면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러면 평탄하게 내가 즐길 거 즐기고 살고 싶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벌렸어. 그러면 일이 많아져. 그러면 야근을 해야 돼. 집에 늦게 가. 그러면 집에서 혼나. 잘못하면 이혼당해. 이제 이러한 플로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관계가 쌓이고 하면 그래 내가 그래 얘 여기 미국에 왔는데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더 플러스로 해서 신경을 써주고 노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미국과 저희가 베트남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관계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진짜 미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도미닉 대표님 한 말씀 주시죠. I think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Koef and especially Chan Manajanim because it seems like she never sleeps. She always has been up any time of the day. So thank you for all of your support. 네. 그러면 네, 류인 대표님. 네. 뭐 저도 뭐 길게는 그렇고 그냥
저희 아까 뭐 발표한 거 보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좀 두려움이 네,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좀 두려움보다는 일단 해봐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쌓이면은 결국 또 다른 기회들이 열렸던 것 같고, 네, 결국 살아남는 스타트업이 강한 스타트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철정 헤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이 자리가 사실 GMAP 최종 성과 공유회라고 해서 뭔가 마무리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 팀워크웨이커스나 여기 모든 기업분들이 참여하신 기업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그 EMCT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태핑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국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는 더 마찬가지인데 이미 여기에는 글로벌 브랜치가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한 절반 정도는 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막말로 우리가 이번에 플러그인 플레이스 한번 봤는데 다음 달에 또 오고 6개월 뒤에 또 오고 또 계속 오네 이런 기업들한테는 계속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들도 그만큼 이 사람은 진정성 있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기회가 되실 때 북미 쪽으로 많이 나가셔서 오실 때 저희 쪽도 한번 찾아주시고 네, 계속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철정 헤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의 성과 공유의 자리가 전체 프로그램에서는 뭐 끝나는 자리이긴 한데 모든 분들께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